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300달러 마이너스로 43,000달러까지 오르는 척 하다가 슈퍼회전 청산시키고 바로 내려버리네요. 코인은 항상 이런 꼬시기 움직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같이 올랐다가 하라 전체적으로는 횡보로 분위기 심상치 않고요. 한국 중국 설날 직전이라서 아시아 자금들 조금은 들어오겠지만 중국 경기가 작년보다 못한 상황이니까 당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제한적입니다. 한국도 총선으로 부동산 가격 오히려 반등하는 곳 나오면서 현금 풍부한 30, 40대 대출 갚는다고 허리가 휘죠. 3월이면 연준금리 낮춰서 대출금리도 내릴 거다 하지만 연준이 5월로 연기할 가능성 높고 한국은 미국 금리 내린 이후 몇 달 정도 환율 안정화 지켜보다가 그제서야 금리를 내립니다. 한국은 환율 급등하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니까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나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한국 기준금리도 미국보다 낮아서 미국이 두세 번만 금리 인하하고 연말까지 4%대 유지하면 한국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작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도 미국이 6% 기준금리에서 내리는 척 하다가 4.5%에서 금리 인하 멈췄었고요. 미국은 좋았지만 한국, 동남아 신흥국들은 경제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괜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독감 걸린다는 말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도 꼭 IMF 경제위기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도 IMF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시작에 너무 급하게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코인나스닥 상승 주춤한 이유는 하루 전 파르장 CBS 방송 60분 인터뷰에서 60분 내내 당장의 금리 인하 없다 재확인을 했기 때문이고요. 파르장이 연말 바이든 대통령 재선 생각에서 FOMC에서는 강하게 말하더라도 CBS 방송같이 다른 장소에는 온화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하게 금리 인하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빠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율 2% 못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데이터를 보고 싶을 뿐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나마 4번, 더 좋을 필요 없고 그냥 좋으면 된다고 적정선까지 인플레이션율 내려가면 금리 인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성장 두 가지 위험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파르장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4.1% 재상승을 했습니다. 1월 FOMC 전에 3.7%까지 내려는 갔지만 재반등을 했고요. 연준이 금리나 빠르게 안 하고 데이터 보면서 시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파르장 최신 CBS 인터뷰이고 패드워치 금리 예상치 보며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7%로 높고요.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는 3월 인하 가능성 높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다시 5월로 연기되었고 파르장도 데이터 중시한다는 발언에 5월 가능성도 45%, 47%로 반반인 상황입니다. 3월 FOMC 되어봐야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3월 FOMC 전까지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거죠. 3월 20일 다음 FOMC까지 시간 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코인 시장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2011년 돌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글로벌 최초 승인했던 엘살바도르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켈레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예산으로 비트코인 매수한다고 논란이 많았는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평단을 44,400달러로 2,700개 국가예산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했었고요. 작년 1월 비트코인 17,000달러 폭락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 더 샀다면서 트윗을 했고 부켈레 대통령 강단 있는 모습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평단은 수익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 대선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비트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안목 있는 대통령이죠. 대선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고 총선에서도 60좌석 중 최소 58석 차지를 했습니다. 부켈레 재선 전 업적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구 10만 명당 106건 범죄율이 8건으로 92% 사망
사망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성인 인구 2%에 해당하는 7만 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데 인구 2%면 주변 몇 명은 감옥 갔다는 의미죠.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도입으로 재선까지 성공하고 이런 성공적인 스토리 나오는데 동유럽 소국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엘살바도르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1년처럼 비트코인 현물로 매수할 필요도 없고 블랙락 ETF 통해서 안전하게 코인 매수해야 되니까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든 거고요. 이대로 비트코인이 2월까지 20% 이상 상승해버리면 부켈레 대통령 원하는 빅피처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 있으면 부켈레 대통령 재선이 아니라 3선도 가능한 거고요. 엘살바도르 국민들 부켈레 말 믿고 비트코인 당시 매수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재선에 성공했더라도 비트코인 가격 5,000달러 이러면 폭동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비트코인 상승 크다면 국민 영웅으로 초항받을 가능성이 높죠. 블랙락 ETF 출시 후 17거래 지났습니다. 꾸준히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16일째까지 1일 200밀리언 이상 블랙락 피델리티로 자금 들어왔는데 17일에는 피델리티는 73밀리언으로 신규 자금 진입이 약간 줄어든 모습이고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레이스케일 매도량도 2월 2일 144밀리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10만 개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계속 매도냈지만 9개 ETF 운용사 통해서 신규 자금은 더 많이 들어왔고 비트코인 가격도 방어를 잘했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신규 자금 진입은 적은데 무작정 보유 코인 팔지만은 않을 듯 보입니다. 파르지앙이라는 악재는 있었지만 엘살바도르 블랙락 ETF 호재의 비트코인 월간 2월 수익률도 플러스이고요. 2017년하고 2016년 불장하고 비싼 움직임으로 작년 4분기 내내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며 2월도 플러스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년과 17년 모두 2월에 20% 넘는 큰 상승이 있었고요. 파르장 연중금리나 5월로 연기한다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도 비트코인 20% 2월에 상승해버리면 연말까지 전고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2월 상승한다고 해도 17년과 2016년 보면 3월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로 단기 조정 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었고 연말까지 푸근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1월 5주차 기간 매매 현황 보면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ETF 상장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자금 들어왔고 2주차, 3주차에서는 기관들 보유 코인을 일부 익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42,000달러 하락 올 때 기관들 저점에서 싹 쓸어 담으면서 기관 매수량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고요. ETF 상장될 때만큼 신규 매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이전 매수와 비교하면 높은 기관 매수이고요. 좀 더 자세히 1월 4주차와 1월 5주차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36,000밀리언에서 38,000밀리언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9,600밀리언에서 9,800밀리언 200밀리언 약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솔라나도 717밀리언에서 771밀리언으로 증가했고 라이트코인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을 보면 67밀리언에서 64밀리언으로 기간 보유량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들 리플에 지속된 락업 해제로 리플 보유량 약간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 비트코인 보유량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1월 2주차 ETF 통과되었을 때 기간 보유량은 38,000밀리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6,000밀리언 하락했다가 다시 38,000밀리언으로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1월 2주차 ETF 통과 때와 비교해서 11,000밀리언에서 9,800밀리언 감소했고 솔라나 약간 증가,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80밀리언에서 98밀리언 증가해온 상태입니다. 기관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약간 하락하고 알트코인도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역대급 물량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수수료 무료 정책 실시했던 빗썸거래소 2월 들어서 수수료 무료 정책 전면 종료를 했습니다. 0.04% 낮은 수수료로 업비트보다 수수료 저렴하다고 하는데 빗썸 멤버십 쿠폰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 많은 업비트 거래하는 게 수월할 수가 있고요. 빗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량 비교하면 빗썸 거래소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 이후 업비트 거래량 살아나고 있습니다. 빗썸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은 3,000억으로 업비트보다 많지만 업비트도 비트코인 거래량 1,600억으로 기존에 1,000억에서 600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수익코인이나 체인리크, 세이코인도 거래량이 약간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